이게 인성이 나쁜 게 아닌가요? 인성이 나쁜 게 아니라 열정적인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런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가리는 토론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옆에 계신 토트넘 팬과 아스날 팬, 토트넘과 아스날 중에 과연 북런던의 주인은 누구일까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맨유 팬이 없는데요. 맨유 팬은 어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으니까 이 점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팀의 기조연설을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팬.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30년 산 충청의 아들, 하지만 토트넘 팬 토트넘 팬입니다. 사실 북런던에 저희가 먼저 있었어요. 아스날보다. 아스날 먼저 있었고 사실 아스날이 편입을 했거든요. 북런던으로. 근데 북런던으로 편입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원래 있던 올 위치라는 지역을 내팽개치고 왔어요. 그때도 어려웠나요? 아스날이? 재정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근데 성적이 아스날이 계속 좋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그 토트넘이 16, 17 시즌부터 아스날보다 순위가 높고 이제 그 근본 자리를 찾아오는 중이지 않나? 그래서 현재 북런던의 주인은 토트넘이다. 원래 주인이었고 원래 지금 주인. 상승세가 크니 토트넘이다. 이쯤에서 아스날 팬 기조연설 들어볼까요? 저는 20년 동안 대구에서 살고 마포구 살고 있는 아스날 팬입니다. 저는 토트넘이 과연 북런던의 주인이 맞을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아스날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근거를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아스날이 역사적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북런던의 주인은 아스날이다. 찬찬히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 흥미롭네요. 대전과 대구 사람이 얘기하는 북런던 근본 한번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사를 알아볼게요. 근본이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토트넘 팬 먼저 말씀해 주시죠. 1913년에 아스날이 토트넘 옆으로 이사 오면서 북런던 더비가 시작됐어요. 껴들었구나. 원래는 단순한 지역 라이벌이었는데 그 아스날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격을 하는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부정한 방법이었어. 부정한 방법이었어. 그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북런던 더비가 그때부터 좀 이렇게 격해지게 감정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14-15 시즌 1914년 1915년 100년 전 100년도 더 됐네. 우린 그만큼 앙숙이야. 2014년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전통이 있는 거지. 아관파천이랑 비슷한 시절이야. 1914년 1915년에 그 토트넘이 1부 리그에서 20위를 했어요. 20위를 하고 아스날이 2부 리그에 있었는데 아스날이 그 2부 리그에서 5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승격 시스템이 어땠냐면 19위, 20위는 강등이고 2부 리그 1등, 2등은 승격이었어요. 근데 아스날은 5등이었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리그가 재개되면서 원래 1부 리그가 20개였는데 22개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래 강등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19위 팀, 20위 팀은 강등이 안 되고 2부 리그 팀 1등, 2등만 올라오면 딱 22개잖아. 그치. 그게 맞지.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지. 근데 갑자기 아스날이 로비를 했어. 그 사무국에다가 로비를 했어. 로비를 해서 토트넘이 20위였잖아요. 20위인데 여긴 강등을 하고 3위부터 7등인 팀끼리 결정을 하자. 근데 싸워서? 아니, 싸우는 것도 아니야. 투표. 누가 투표해? 몰라. 투표야. 위계했구만. 플레이오프도 아니었어. 투표. 근데 투표했는데 아스날이 됐어. 토트넘은 졸지에 강등되고 아스날 올라갔어요. 이미 투표까지 깔고 로비했을 수도 있겠네. 깔고 로비했을 수도 있죠. 아이고. 제가 조금 더 팩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아스날의 구단주가 헨리 노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풀햄과 아스날을 합쳐서 클럽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해서 아스날을 토트넘 옆으로 옮겼어. 근데 헨리 노리스라는 사람이 그 시절에 맞아 로비를 했어. 당당하네. 로비를 했어. 로비가 당당한가요? 로비를 했어. 왜 리버풀 회장한테 로비를 했어. 리버풀 회장? 리버풀 회장이 그 당시 리그의 전체 회장이었거든. 근데 왜 로비를 했냐, 어떻게 했냐. 리버풀이 14-15 시즌에 맨유랑 승부 조작을 했어. 그거를 빌미를 삼아서 로비를 엄청나게 해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투표에서 져서 강등되고 아스날이 승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부당한 일인가요? 저희 그 축구 아닌가요? 선거 아니지 않나요? 왜 투표라나요? 선거도 아닌데? 그럼 토트넘은 뭐 했는데? 아스날 구단주가 로비할 때 뭐 했냐고? 로비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토트넘 구단주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순박했어. 우린 정직하게 기다렸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도랑 좀 괴가 비슷하네요. 충청도 사람들처럼 우리는 기다렸어. 순박하게 기다렸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윗분들의 결정을 기다렸어. 뒤에서 그렇게 추잡스러운 짓을 하고 있을지 몰랐지. 아스날 구단주가 로비를 했지만 그건 아스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부 리그로 올렸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등된 적이 없어. 사랑이 있는 로비는 괜찮다.
괜찮다기보다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투명한 시대.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투명한 경쟁 아닌가요?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아 로비스트란 직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딸을 지지한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로비 사건은 충분히 부당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협의한 거잖아요. 투표로 하기로 협의한 토트넘은 그때 왜 거다 힘을 안 때문에. 썼대? 정의가 승리할 줄 알았어. 기다렸는데 넉 놓고 기다린 게 잘못이야.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법 행위를 저지른 팀이 과연 근본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근본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토트넘은 런던이 아니었어. 런던이 아니었어? 런던이 아니고 나중에 편입됐어. 미들섹스 지역이었어요. 아 편입이 된 거야. 런던이 넓어지면서 아. 편입이 된 거야. 제가 정확한 걸 말씀드릴게요. 행정상으로 1913년에 건설한 홈구장이 있는 하이버리 지역, 아스날의 하이버리 지역은 1899년 런던 정부법에 따라 원래 런던. 이미 런던에 편입되어 아. 있었다. 근데 토트넘은 1965년에 돼서야 런던에 들어와요. 아 그러면 북런던의 주인은 근본은 또 여기가 아스날이다. 시간으로는 맞네요. 아니 아스날이 근데 먼저 들어왔다. 먼저 근데 들어왔네. 원래 있던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버리고 온 거잖아요. 북런던으로. 버리고 왔지. 버리고 북런던으로 오신 거잖아요. 왔죠. 우린 편입이 됐지만 북런던에 있었고 아니지. 남 미들섹스였지. 난 북런던. 미들섹스. 아니 북런던으로 편입이 됐잖아. 런던으로 결국에는 결국엔 됐지. 이사 왔잖아. 우리가 먼저 왔지. 그럼 60년 전에는 아 잠깐만. 런던이 아니었네 토트넘. 아니었지. 60년 전에는 얘가 런던이었네. 우리가 이사 왔을 때는 토트넘 런던이 아니었어. 아 아무튼 우리 옆으로 이사 왔잖아. 맞지?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사람은 누구야? 말씀해 주세요. 원래 있었던 사람 지역에. 행정구역상으로 우리가 먼저지. 행정구역상으로 그치. 뭐 그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뭐. 아무튼 뭐 아무튼 그게 네.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역사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북런던으로 붙은 건 언제예요?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악감정이 이때부터. 아 서로 악감정이 싸웠다. 시작됐어. 이때부터 스캔들 이렇게. 때문에, 이 스캔들 강등되고 때문에. 승격되고. 아 그때부터 토트넘 왔어요.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솔 캠벨이죠. 솔 캠벨. 솔 캠벨이 토트넘 로컬 보이였어요. 그리고 토트넘에서 자랐어. 그치. 토트넘의 주장이었어. 그치.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 FA로 풀렸어. 근데 이 자식이 입을 어떻게 털었냐면 나는 이탈리아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무수한 팀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아스날을 안 가. 오. 했어. 근데 자유계약이잖아. 이적료 한 푼도 안 주고 아스날로 갔어. 또 로비했나요? 로비했나요 솔 캠벨한테? 근데 그런 전력이 있었으니까 로비를 했겠지? 자, 솔 캠벨이 왜 아스날 왔을까요? 왜 왔어요? 우승하고 싶으니까 온 거야. 반페르시가 맨유 간 것처럼? 그치? 페르시 용서하시나요? 용서하시나요? 용서할 순 없지. 솔 토트넘이 솔 캠벨을 용서할 수는 없겠죠. 아. 하지만 솔 캠벨의 선택은 아스날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북런던의 패권을 가진 자가 아스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로 왔다. 아스날 와서 뭐 했어요, 솔 캠벨? 우승했죠. 우승했죠. 무패 우승. 무패 우승이 주인공이었죠. 그걸 보면 솔 캠벨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었다. 북런던의 그럼 주인은 반페르시도 알고 있었나? 우승을 반페르시요? 위해서는 맨유를 가야 된다는 거? 반페르시요? 이야기하기도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 문제는 이렇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야. 내로남불이야. 자기들은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스캔들에서 승격하고 솔 캠벨 가 데려오고. 맞네. 내로남불이요? 네. 약간 좀 약간 여긴 좀 너무 순박하고 여긴 좀 너무 로비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충청도 뒤에서. 사람으로서 토트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아무튼 그렇게 약간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말 싫어하고 토트넘 팬과 아스날 팬들이 정말 싫어하고 요새 이거 축지리 찍으면서 우리 둘 사이도 별로 안 좋아지고 좀 멀어진 것 같긴 해. 둘이 겸상을 안 하더라고. 좀 멀어진 것 같긴 해. 겸상을 안 해.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통합 전적으로 봤을 때 상대 전적을 볼까요? 종합 전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77승입니다. 토트넘 58승이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니네요 생각보다. 네. 엄청 큰 차이 아닌가요? 네, 생각보다. 우린 리그 우승도 못한 앞자리가 두 자리가 아니 바뀌었네. 봐봐요. 우린 리그 우승도 못한 팀인데 리그 우승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 백중세네. 최근에 많이 따라잡힌 거가 있긴 해. 이건 맞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따라잡혔는데 그래, 어찌됐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스날이 강자다. 강자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친구들 있죠. 강남 대치동에서 엄마들 치맛바람에 공부는 잘해 애가. 근데 인성이 성숙하지 않은 애들. 약간 아스날 느낌? 왜냐면 또 일화가 있어. 0506 시즌에 토트넘이 아스날을 뭐 승점 되게 조금 차이로 이기고 있었어. 그래서 순위가 높았어요. 0506 때? 0506 때 이영표 뛸 때. 아. 이영표 뛸 때 앞서고 있었는데 그때 리그 마지막 경기가 이제 분수령이었어. 여기서 토트넘이 이기면 확정이야. 순위가 높은 게. 근데 그때 묵은 호텔에서 라자냐를 먹었는데 라자냐 맛있잖아. 라자냐를 선수들이 먹었는데 그게 배탈이 난 거야. 구토하고 막. 토트넘의 그때 주축 선수들 이영표 포함. 웨스트햄의
웨스트햄에 협의를 했지. 아 우리 이거 일단 컨디션이 아니니까 뭐 미뤄달라. 그때 웨스트햄 오케이 했어. 근데 이게 리그 마지막 경기라 승부 조작 위험 때문에 그 사무국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아 그냥 치러라. 그래서 해서 결국 졌어. 결국 지고 아스날을 이겼어. 그래서 순위가 또 아스날이 높아졌어. 근데 뭐 이건 그럴 수 있잖아. 높아질 수 있어. 근데 아스날에서 라자냐 송을 만들어서 토트넘을 조롱했어. 아스날이 독을 풀었다? 아스날 팬들이 독을 푼 게 아니라 그것도 의심할 수 있지 않나? 합리적인 의심? 근데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은 아스날 팬이 라자냐에서 독을 풀었다? 그 요리사부터 조사를 했어야 돼. 셰프 벗으면 아스날 유니폼 입고 그런 거 아니야? 코시엘리처럼. 중요한 것은 약간 아스날 팬이 많이 놀렸다. 라자냐 송 만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만들었지. 그래서 놀렸어요, 안 놀렸어요? 놀렸죠. 근데 그거야 근데 라이벌 그 더비기 때문에 그 정도 놀리는 거는. 그러니까 난 토트넘이 너무 불쌍해. 당하고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네. 당하고만 있어. 토트넘 팬들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또 있나요? 공격했나요? 2015년 11월 9일 북런던 더비. 2015년 11월 9일? 네. 오, 신빙성 있어. 에메리츠 스타디움에서 토트넘 팬들이 아스날 홈구장 화장실 박살냈다. 이건 이게 인성이 나쁜 게 아닌가요? 인성이 나쁜 게 아니라 열정적이니까. 볼일을 봤는데 박살난 거 아닌가? 힘이 좋으셔서 정력이 좋아서 볼일만 봤을 뿐인데. 그럼 인정을 하죠. 그럼 인정.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이 근본이 있지 않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런 역사예요. 서로 맞아요. 싫어하고 조롱하고 싸우고 뭐 싸우고 이런 역사고 팬들끼리도 많이 막 다툰 적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역사부터 보면은 근본은 사실 우리가 서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뭐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걸 만든 사람의 근본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구단주. 구단주가 어떤 근본이 있는지 토트넘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우리 구단주는 바지 사장이에요. 아 그래요? 실질적인 운영을 안 해. 운영은 그 레비. 레비. 네, 레비가 하고 그 구단주가 구임하고 데려온 사람이야. 레비는 전문 경영인이지. 경영이니까. 레비가 전문 경영인인데 레비가 2001년에 토트넘 회장을 했어. 2001년. 엄청 오래 했네. 엄청 오래. 오래됐네. 진짜 오래됐네. 그러니까 가레스 베일 뭐 이런 거 다 한 거야. 다 한 뭐 거네요. 모드리치 뭐 이런 거 다 진짜 그런 이적권들을 다 한 거죠. 네, 이분은 사실 구단에 애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사를 정말 잘한다. 재정 관리를 정말 잘한다. 레비. 이번에 새로 지은 그 토트넘 스타디움도 그 구단주의 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번 돈과 은행 대출 조금 해가지고 구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아요. 최고 이적료를 받은 방출이 가레스 베일이었는데 이게 2013년도 9천만 유로. 근데 최고 이적료를 지출하고 데려온 선수가 이번에 은돈벨레인데 5,500만 유로야. 4천만 유로 차이 나네. 근데 그게 무려 6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장사를 정말 잘한다. 그리고 토트넘이 그 주급 체계가 되게 짜잖아요. 주급 체계가 되게 짠데 그 구단주를 설득해서 해놓은 게 보너스가 되게 높아. EPL 구단 중에서 거의 탑급. 보너스로 성과급을 많이 주는 데구나. 성과급을 많이. 기본급을 조금 주고. 기본급을 조금 주고. 그걸로 약간 설득을 했어. 그래서 토트넘 선수들이 약간 그 레비가 한 말 중에 그게 있어요. 토트넘 선수들은 급여 체계에 불만이 없다. 왜냐면 우린 보너스를 제일 많이 주는 구단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약간 구단주가 돈을 많이 안 푸는 상황에서도 훈련장을 새로 짓거나 뭐 신구장을 건립하고 그리고 유소년 뭐 그런 훈련 시설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토트넘 팬들이 구단주는 나가도 레비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 그래서 레비가 사실 2001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강팀의 그런 기반에는 레비의 이런 장사 그리고 좋은 선수 싸게 선수들을 데려와서 실력 있는 선수를 키우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나? 레비 짱. 장사를 잘한다. 아스날의 구단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탄 크론케라고 미국에 있는 엄청난 부자인데요. 아스날도 토트넘이랑 비슷해요. 토트넘이 레비를 내세운 것처럼 아스날도 라울 산링이라는 사람이 지금 단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영입이나 그런 작업들에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토트넘 팬들한테 묻고 싶은 게 과연 레비가 이끄는 토트넘이 정말 우승권에 근접한 토트넘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너무 효율적인 운영을 하니까 성장할 수 있을까? 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승 못하는데. 욕심 없는 것 우승 같은데? 못하는데요? 아니 나는 토트넘이 솔직히 우승을 할 전력을 조금씩 계속 안 갖춰. 그러니까. 솔직히 작년, 재작년 그런 전력이었거든. 조금만 뭐 보강하면은 우승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토트넘 팬이지만 챔스 진출에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진짜예요.
현세에 만족하는. 네, 우리가 리버풀, 맨시티를 제치고 우승한다? 아,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오. 야망이 없네. 야망이 없지. 이건 대전에 사는 토트넘 팬의 개인적인 아니, 의견이지. 저 다른 의견이고- 토트넘 팬은 아닐 수도 있지. 다른 토트넘 팬은 아닐 수도 그치. 있는데 솔직히 저는 3등만 해도 지금 스쿼드에서는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투자 안 해도 된다. 투자 안 해도 된다. 이렇게만 아니, 해도 그러니까 된다. 이렇게 이 정도 투자면 이 정도 충분하다. 투자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한다. 언제부터 챔스 나가는 팀이었다고. 어차피 해봤자 못 따라가니 그냥 이 정도 투자해서 해봤자 못 삼등한다.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너무 높은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닌가? 우승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아스날은 지금 투자는 우승을 노리는 투자인가요? 그쵸. 아 지금 우승 노리시나요 이번 시즌? 항상 우승을 노려야죠. 아 항상. 벌리조차도 우승을 노려야 돼. 아 그게 프로팀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울 산레이가 이번에 정말 적은 이적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성공시켰잖아요. 할부로. 그쵸. 근데 라울 산레이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네이마르를 데리고 오고 그 루이스 수아레즈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아스날이 어떤 지금 벵거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가기에 라울 산레이라는 단장은 다니엘 레비도 물론 경영학적으로 엄청나게 운영을 지금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잘 해왔지만 진짜 잘했어. 라울 산레이가 좀 더 아스날을 우승권에 근접하게 토트넘보다도 토트넘을 제치고 최근에 밀렸던 토트넘을 제치고 우승권에 근접하게 조금 더 파워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토트넘의 구단주가 조엘 루이스잖아요. 조엘 루이스라는 사람이 일단 인성이 안 좋아. 왜냐면 1980년 90년대 영국 경제 불황기 시절에 영국을 유럽 환율에서 이탈하게 만들기도 했던 금융계 악마였다. 악마였다. 그러니까 IMF 우리나라 IMF 때 미국에서 엄청 돈 벌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아, 딱 영국 불황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네, 뭐 그럴 수 있지. 네. 부정한 방법. 그래. 그땐 그랬어. 어, 누구나 부정 한번 했을 거야. 부자들은 깨끗한 사람 없을걸? 아 그래. 그리고 두 번째로 조 루이스의 재산이 5조 5천억 원이라고. 근데 아스날의 스탄 크런케는 9조 2,700억. 아스날이 훨씬 많죠. 4조 차이 나네요. 둘 다 근데 구단주가 사재를 돈을 돈을 안 안 써. 팀에. 근데 만약에 아스날이 강등당할 위기다. 토트넘 강등의 위기다. 돈이 필요해. 그러면 조금이라도 돈이 더 많은 크런케가 안정적이지 않나.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은 이적 자금이 여기는 만약에 900억이 있고 여기는 500억이 있어요. 근데 우린 챔스 진출팀이고 여긴 챔스 무진출팀이야. 챔스를 진출하지 못하는 팀들은 웃돈을 주고 데려오는 그쵸.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러면. 맨유도 그렇고 뭐 아스날도 그렇고 음. 토트넘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챔스 진출팀. 그래서 같은 900억, 500억 차이가 사실 크다. 똑같아. 가치는 돈의 가치는 똑같아. 똑같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두 팀 다 돈을 안 써서 돈 얼마 했다 했다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아스날도 할부 몇 개월 몇 년 할부로 하고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시소코 5년 할부였어. 시소코 데려올 때 5년 그건 할부였어. 최고의 그거잖아. 무조건 잘 될 것 같지. 그래서 두 팀 다 뭐 사실은 또이또이한 것 같아요. 또이또이하죠. 두 팀 다 과연 우승을 노리고 있다. 토트넘은 우승은 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승을 목표로 표면적으로 세우고 있지만 투자하는 거 보면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뭐 아스날도 똑같은 것 같아. 아 우승해야죠.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 아스날은. 기반을 이제 마련한다. 시작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구단주나 뭐 그런 건 비슷비슷하다. 결국에 이제 경기를 이끌어가는 건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의 근본을 봐야 될 것 같아요.